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근무가 최고의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근무를 마친 미군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귀화해서 정착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많은 미군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전미 육군 레인저 출신이자 현재는 한국 방산업체에서 군사자문역으로 일하고 계신 마이클 앤더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잠깐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작년 한 해 동안 주한미군 근무 지원율이 무려 2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 근무를 경험한 미군 중 42%가 한국 정착을 희망한다고 하네요. 정말 믿기 힘든 수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이클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제작진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캘리포니아 포트 헌터리겟 기지에서 늘 하던 대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관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앤더슨 대위,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과 함께 책상 위에 놓인 발령장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 한국으로의 발령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시아는 저에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고 특히 약혼녀 레이첼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터라 해외 발령이 반갑지만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가 레이첼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레이첼이 근무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마침 연구원을 찾고 있었던 거죠. 레이첼은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면서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설명하더라고요. 기지에서 만난 한국 근무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희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생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한국 사람들. 모두들 한국에서의 시간이 군 생활 중 최고의 추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발령 소식을 들은 후 저희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한국문화원을 찾아가고 유튜브로 한국 여행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죠. 기초적인 인사말과 숫자는 출국 전에 어느 정도 익혔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설렘과 기대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아시아에 대한 옛날 기억 때문에 불안해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발전상과 현대화된 모습을 설명드리니 조금씩 안심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기로 약속하니 기꺼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발령까지 남은 2달 동안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이사 준비하랴, 비자 신청하랴, 예방접종 맞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레이첼과 함께 캘리포니아 집 베란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설렘이 더 컸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발령이 단순한 근무지 이동이 아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요. 2023년 1월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미국의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과 시스템에 레이첼과 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공항에서 평택까지 가는 길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미군 기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최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특히 실시간 군수 물류 관리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물자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관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미래의 군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훈련장에서 마주한 오지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특수 고글을 쓰고 진행하는 전술 훈련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의 기술이었죠. AI가 실시간으로 각 훈련병의 동작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걸 보면서 한국군의 기술력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지 밖 한국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처음으로 평택 시내에 나갔을 때가 지금도 생생해요. 거리마다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까지. 마치 10년 후에 미국을 보는 것 같았죠. 특히 치안 부분에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거리를 걷는 여성들, 심지어 새벽에도 문을 여는 상점들. 레이첼은 이런 환경이 믿기지 않는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모든 대중교통이 하나의 카드로 해결되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지하철역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와 화장실, 편의점 같은 시설들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레이첼이 일하게 된 한국의료기기 회사의 연구소 시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미국 본사보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저의 모든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우리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밤 레이첼과 새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느꼈던 충격과 경이로움이 우리가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특전사와의 합동훈련 일정이 잡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걱정했습니다. 체격 차이도 있고 언어도 달라서 훈련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첫날 만난 강민수 중령님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보다 키도 작고 체구도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어떤 레인저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영어로 브리핑을 하시는데 군사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드론 전투체계 훈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은 이미 드론 스웜 기술을 실전에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의 자체 기술이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극한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강민수 중령님이 직접 선두에 서서 진행하셨는데 그분의 체력과 전술 운용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가 알고 있던 특수전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셨죠. 전자전 장비를 활용한 은밀 침투 기술은 미군에서도 배워가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AI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장도 잊을 수 없어요.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전술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미래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개발한 전술 AI의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였죠. 야간 훈련 중에 있었던 일도 기억에 남네요. 한국 특전사 대원들과 8시간 동안 험한 산악지형을 이동했는데 그들의 지구력과 팀워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체격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전술과 끈기로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강민수 중령님과 나눈 대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과 미래전에 대한 비전은
제가 알고 있던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특히 무인 체계와 사이버전에 대한 준비는 미군보다도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3주간의 합동훈련을 마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민수 중령님과는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죠. 가끔 퇴근 후에 맥주 한잔하면서 미래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미동맹은 단순한 우방국 관계가 아닌 진정한 전우애를 나누는 동반자라는 걸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제가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주말 휴가를 받았을 때 레이첼과 함께 서울 여행을 계획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길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KTX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는 미국의 자택 인터넷보다도 빨랐거든요. 심지어 터널 속에서도 끊기지 않았다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경험한 건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새벽 3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편의점,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까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죠. 특히 배달 문화는 저희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생필품까지 새벽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니. 레이첼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며 연신 놀라워했어요. 밤 11시에 주문한 생수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있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레이첼이 갑자기 치통을 호소했을 때의 일이에요. 주말인데도 바로 병원을 찾을 수 있었고 3D 스캔부터 치료까지 2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죠. 미국이었다면 최소 몇 주는 걸렸을 텐데 말이에요. 레이첼은 자신이 연구하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접한 첨단 바이오 기술과 연구시설은 미국 본사보다도 앞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 개발에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면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키를 두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버스에서도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거리의 안전함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레이첼이 밤늦게 혼자 귀가해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죠. 한 번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게 저희의 취미가 됐습니다. 강남의 최첨단 빌딩 숲부터 북촌의 전통 한옥까지 현대와 전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에 매료됐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좋았죠.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강변에서 보는 야경은 그 어떤 관광지보다도 특별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미국의 불편함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레이첼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의 삶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는 걸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비상상황 알람이 울렸고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됐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기지가 긴장감에 휩싸였죠. 통합작전본부에 도착했을 때 강민수 중령님은 이미 완벽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계셨어요. 한국군의 첨단 조기경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정확도와 신속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였어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자마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즉각 가동됐죠.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정교한 요격 능력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실감했습니다. 사이버전 대응 능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의 해킹 시도가 감지됐을 때 한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는 놀라운 속도로 대응했습니다. AI 기반 방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차단하고 역추적까지 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강민수 중령님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를 서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짧은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군사적 식견과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 한미연합군의 완벽한 대응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와 신속한 지휘 체계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동맹국이 아닌 미래 전장을 함께 이끌어갈 핵심 파트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전 종료 후 가진 회식 자리도 잊을 수 없네요. 강민수 중령님이 건배사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전우회라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죠. 이제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진정한 전우가 된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한국군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하면서 미군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첨단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는 한국군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전문성과 침착함, 그리고 강민수 중령님과 나눈 전후에는 제 군인 생활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추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민수 중령님이 저희 부부를 본가로 초대해 주셨는데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명절 분위기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처음 본 사이였는데도 친손주처럼 대해주시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마른 것 같다며 계속 음식을 더 놓아주셨고 레이첼의 손을 잡고 며느리라고 부르시며 좋아하셨죠.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차례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조상을 공경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를 갖추는 모습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성묘를 다녀온 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었는데 레이첼은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김장철이 되자 강민수 중령님의 아내께서 저희를 다시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김장이 뭔지도 몰랐는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픈 적이 있을 때예요. 갑자기 독감에 걸렸는데 강민수 중령님 가족들이 삼계탕을 끓여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시고 병원에도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타국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레이첼도 한국의 정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죠. 회사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한국식 회식 문화도 즐기게 됐고 주말이면 같이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면서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해요. 특히 동료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레이첼이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요. 항상 누군가 내 곁을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주말마다 강민수 중령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예능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점점 더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 강민수 중령님 부모님은 이제 저희에게 진짜 부모님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레이첼도 시어머니께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법 맛있는 김치찌개도 끓인다네요.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전해드릴 때마다 이곳에서 느끼는 행복이 고스란히 전해지나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2025년 초봄, 제 책상 위에 놓인 복귀 명령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레이첼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거든요. 고민 끝에 강민수 중령님을 찾아갔어요. 제 고민을 털어놓자 의외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대형 방산기업에서 저 같은 경험을 가진 군사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미래전 전략 분야의 자문역 포지션이었는데 제 경력과 딱 맞는 자리더라고요. 레이첼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그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한국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소장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 본사보다 더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며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전역 신청을 결심하고 상관에게 보고했을 때 의외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한미방산 협력에 도움이 될 거라며 추천서도 써주셨죠. 한국에서의 3년이 제 경력에 특별한 가치를 더해준 것 같아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할 때는 많이 긴장됐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희를 응원해 주셨죠. 화상통화로 한국에서의 제 생활을 지켜보시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나 봐요. 방산기업 면접은 강민수 중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의 군사 체계를 직접 경험한 미군 출신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특히 한미연합작전 경험과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평가해 주셨죠. 레이첼의 연구소장 임명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연구 성과와 한국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인정받은 거죠. 특히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게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평택에 전셋집을 구하고 이사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강민수 중령님 가족들이 집 구하는 것부터 이사까지 모두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레이첼과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결정처럼 느껴진다고요. 한강의 야경을 보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드디어 대한민국 국적증을 받는 날이거든요. 레이첼과 함께 법무부 종합청사에 들어설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죠. 방산기업에서의 새로운 직장 생활도 즐겁습니다. 제가 경험한 미군의 전술과 한국군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특히 AI 기반 전투체계 개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미국에서 온 동료들이 자문을 구하러 올 때면 뿌듯하더라고요. 레이첼의 활약은 더 대단해요. 의료기기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진단 장비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죠.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휴가 때마다 후배 장병들이 찾아와서 한국 정착에 대한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평택 기지에서 한국 생활 특강도 했는데 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강민수 중령님 막내의 돌잔치였어요. 레이첼과 함께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했는데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돌잡이에서 아기가 저희가 놓은 청진기를 잡았을 때는 다들 웃음바다가 됐죠. 주말이면 가끔 한국어 학원에서 강의도 해요. 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매력을 이야기하면 수강생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정문화를 설명할 때면 제가 경험한 따뜻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어요. 레이첼은 시장에서 장보기도 완벽하게 하고 시어머니께 배운 요리 실력도 일취월장했죠. 얼마 전에는 친정 부모님이 방문하셨는데 레이첼이 차린 한식 차림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부부의 한국 생활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나라 주둔 미군들도 한국 근무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첨단 기술,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네요. 며칠 전 강민수 중령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그저 동맹국의 군인이었는데 이제는 한 가족이 됐다고요. 중령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이제 마이클은 완벽한 한국인이 됐다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아메리카노의 맛도, 퇴근 후 들리는 치맥의 맛도, 주말 아침 라면의 맛도 특별해요. 레이첼과 저는 이제 확신해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옳았다는 걸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마이클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귀화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 정말 놀랍죠? 한국인인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있는 우리나라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네요. 특히 마이클 씨와 레이첼 씨가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완벽하게 스며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매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때로는 멀리서 온 분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나라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힐링 감동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힐링 감동이었습니다.